서울 강남의 한복판, 한 남성이 황급하게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 한 업체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데요. 건물 곳곳은 당시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병원에 도착한 직원은 스스로 자해한 거라면서 오히려 남성의 범행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끝에 한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남성은 과거에도 한 나이트클럽 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0월 21일 오후 6시쯤에요. 이 강남 건물 한 11층에 있는 한 업체를 50대 남성이 찾아갑니다. 이 남성이 업체 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데요. 당시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이 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사무실 주변까지도 이 피가 많이 흘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흉기에 찔린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스스로 병원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자해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은 빌린 돈을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 업체를 찾아갔다가 이 피해를 당한 남성이 난색을 보이자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을 안 준다고 다 이렇게 흉기로 사람을 저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남성의 정체가 뭐였습니까? 정체를 보면은 이 가해자가 사실은 전남 해남의 모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인상이 싸납게 생겼죠. 이 2008년도 강남구 신사동에서 그 한 극장 앞에서 그 기업 인수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40대 남성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니까 기 준비 소지한 흉기를 꺼내가지고 그 40대 남성의 명치라든지 여러 곳을 찔러가지고 사람 쓰러뜨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40대 남성이 쓰러지니까 응급실로 갔는데 그만 40분 만에 사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인사건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을 안 하고 도주를 했죠. 예. 약 4년 동안이나 경찰 눈을 피하고 도주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2008년에 사람을 살해하고 도망가서 4년 동안 도망 다녔다. 잠적한 채로. 자, 어떻게 그러면은 4년 동안 경찰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페이스오프 수배범입니다. 네. 느낌이 옵니다. 자, 이 사람 사실 되게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CCTV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항상 걸어 다니지 않고요. 자동차 같은 것들 타고 다니고 또 그래서 검거 전에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이 성형외과에서 뭐 전신 성형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4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 검거가 됐는데 예. 검거를 또 해보니까 본인 얘기긴 합니다. 쌍꺼풀 수술을 받긴 받았대요. 직후에 쌍꺼풀 수술 받았는데 본인은 내 운이 여기까지인 것보다 뭐 조금 다 180 달라지긴 했는데 쌍꺼풀 수술 때문에 달라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이상은 이제 도망가지 못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경찰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 이 남성을 검거했던 해남 경찰서 관계자의 당시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눈이 쬐까만 했는데 눈을 눈팅까지 해버려가지고 쌍꺼풀 해보니까 눈이 커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이에요. 보면은 가발도 쓰고 다니고 이제 안경을 수시로 쓰고 다니고 하여튼 또 살을 빼버려가지고. 자, 그런데 100kg도 넘었던 남성인데 그냥 쌍꺼풀 수술한다고 전혀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이 쌍꺼풀뿐만이 아니라요. 보톡스 주사 등 다른 시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체중까지 줄였습니다. 10에서 15kg 정도를 대폭 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배 명단에는 이 사람이 건장한 체격의 날카로운 눈매라고 이 특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 추적 끝에 이 남성을 목격한 경찰은요. 심지어 이 정보원을 통해서 이 박 씨가 사진 속 인물이 맞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관리 대상 폭력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오래 알아온 경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조차도 과거 박 씨의 얼굴과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옆자리에 앉아서도 바로 알아볼 수도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왼쪽이 성형 전이고 오른쪽이 성형 후 맞죠? 예. 그런데 정말 일단 오른쪽 사진이 뭐 정확히 얼굴을 찍은 정면에서 찍은 건 아니라서 비교는 좀 어렵긴 한데 확실히 살은 좀 빠지고 다른 사람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 팀장님. 보통 말이죠. 저런 나쁜 놈들이
성형 수술해가지고 막 그 영화 예전에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나요? 왕왕보다는 가끔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형수술하고 가발이라든지 안경 쓰게 되면은 친한 사람이라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성형에 대해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범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최저의 환경인 거죠. 왜? 가기만 하면 얼굴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그 전 국민을 울분을 빠뜨리게 했던 계곡 살인 사건 아십니까? 예. 거기에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그 당시에 그 도피 중이었지 않습니까? 도주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도주하는데 혹시 사람이 알아볼까 봐 우리도 성형수술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실행은 못했죠. 어찌됐든 그런 피해자들이 범인들이 얼굴을 성형수술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사진모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는 것이 아까 앵커님 말한 대로 페이스 오프 얼굴을 바꾸는 사람이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이 2008년 그 사람을 죽이고 4년간 도피하고서 뭐가 됐든 잡혔잖아요. 근데 당시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다는데, 승현님, 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죠? 저도 사실 이 사건의 기록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판례 같은 거 보고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명치를 찔러서 40분 만에 사망했다라는 점이 나온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일천한 상식으로는 분명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살인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상해치사로 기소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4년간 도피했는 사람이 유족들에게 2억이라는 보상금을 줬다는 걸 양형사유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3년 선고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뭐 구체적인 기록들이 좀 나오면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건데 일단 법원에서는 그렇게 3년 선고했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무슨 비하인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형을 살았다. 약간 조금 쉽게 납득은 잘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